Hi everyone, welcome. 네, 반갑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 제프스터디닷컴의 제프장 강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프스터디 스텝 1 과정의 22강에 대한 리뷰 테스트, 복습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정신 집중하셔가지고 꼭 22강에서 배운 내용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먼저 리뷰 테스트 A가 되겠습니다. 예, 항상 그러하듯이 퀴즈 2개가 나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제프가 생각하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답 나와야죠. 예, 22강의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뭡니까? 예, 그렇죠. 예, 투입니다. 예, 물론 아이고 왜 나와? 투입니다. 투. 예,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많이 있으나 여기가 이제 이 단어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초보에서 중급자로 가는 어떤 갈림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투에 대해서 확실히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복습 강의하면서 투가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있게 알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퀴즈. 5형식의 기본 패턴은 네, 오늘 답 드릴게요.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까지는 몇 형식인 것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가장 기본적 어순. 누구는 뭐뭐 하더라, 을을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뒤에 to가 나오고 그 to의 동사 원형이 나옴으로써 여기가 새로운 원 관계, 그렇죠. 주술 관계라 그랬습니다. 주술 관계. 을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뭐가 뭐뭐 하기를 동사하다. 이런 식의 해석이 잡힌다 그랬죠. 벌써 잊지는 않으셨겠죠. 정말 중요한 패턴이고 어김없이 여기도 나타났네요. to. 이 to가 쓰임으로써 문장의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리뷰 테스트 B가 되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강의 22강을 듣고 오지 않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누콕 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해 못 하십니다. 이건 엄연하게 복습 테스트 강의이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강의지 뭔가 새롭게 수업을 해드리는 강의가 아니에요. 반드시 22강을 안 듣고 오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멈춤 버튼 누르시고 빨리 22강을 듣고 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도 이해를 못해. 그냥 보면요. 아무튼 믿겠습니다. 수업 듣고 오셨다고. 갑니다. 자, 먼저 순서 배열이죠. 그녀는 내가 그녀의 친구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자, 시간을 하염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예, 최소한 굉장히 복잡한 듯 보이나? 뭡니까? 주어, 동사. 영어의 가장 기본 어순이 뭐라고요? 주어, 동사. 주어, 누가 뭐뭐 하더라. 결론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 말을 그대로 먼저 뱉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어가 뭐죠? 그녀는 동사가 뭐예요? 원한다. 따라하세요. 그녀는 원한다. 그녀는 원한다. 그렇죠. 가장 핵심 어순인 주어, 동사 잡았죠? 주어가 뭐죠? she니까 she. 원한다가 뭐예요? 있잖아. want. she want. 잡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want, 원한다. 누구를 원한다. 이렇게 됐겠지만 자세히 보니까 뭡니까? 내가 뭐뭐 하기를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생략을 좀 할게요. 내가 뭐뭐 하기를 요거 나를 원하긴 원하는데 내가 뭐 하기를 원한다 이러는 순간 몇 형식 구조가 생겨나야 됩니까? 5형식. 거듭 말씀드리지만 5형식이란 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 말을 대체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5형식 그러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to가 나오더라. to가 등장하더라. 그 to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불안한데 이거 아무래도. 이거 보세요. 한번 짧게 해볼게요. 원투 동사 이용해서 보세요. 수업 때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I want you 그래 봅시다. I want you. 굉장히 느끼한 표현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I want you. 예를 들면 I need you. 느끼하죠? 나는 원한다. 너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느끼한 표현이에요. 너를 원하긴 원하는데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뭐뭐 하기를, 그러니까 네가 뭐뭐 하기를 이라는
새로운 주어 서술어 관계, 그러니까 주술 관계를 잡아주자. 국어에서는 이제 주술 관계를 그리죠. 네가 뭐 하기를 수영하는 거야. 본 강의 때 많이 얘기했죠. 살 빼야 돼. 수영해. 네가 수영하기를 원해.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수영하다는 분명히 swim인데 그냥 swim만 적고 끝나냐? 삐! 절대 안 된다 이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누가 뭐뭐 하기를이라는 새로운 주술 관계가 잡힐 때는 반드시 to가 필요하다. 됐죠? 이거 참 질문하시는 분이 있던데 주술이란 말은요, 이제 국어 문법적인 개념에서 이제 주어 서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영어에서는 주어 서술어라 그러지 않죠. 주어 동사 관계라 그러죠. 주어 서술어 그래도 돼요. 왜 동사란 말을 쓰냐? 서술어란 말을 안 쓰고 제프 스터디 보너스 강좌 왕초보 영어법에다가 제가 막 한참 얘기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요. 여하튼간에 요 to가 생겨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I want you 그러면 나는 너를 원해. 내 거야. 이런 느끼한 표현이지만 you 그러고 끝내지 말고 to 동사원형, 그죠? to 동사원형을 쓰는 순간 네가 뭐뭐 하기를 원해. 이런 해석이 잡힌다 이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She want 먼저 뱉어주고 내가 뭐뭐 하기를, 그러니까 나를 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겠죠. She wants me 어떻게? 사랑하기를이니까 love 앞에 to를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She wants me to love. 따라하세요. She wants me to love. 됐습니까? 근데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녀의 친구를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뒤에 목적으로, 이건 분명히 동사죠. 동사 뒤에 her friend를 써주는 겁니다. She wants me to love her friend.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셔야 됩니다. 왜 단어가 이런 식으로 던져지고 이런 뜻이 만들어지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영어 안 되는 거예요. 예, 영어 안 되신 거예요. 영어 안 되셨던 분들이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는 단어가 배열되는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잘 들으셨죠? 두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에이미는 내가 그녀의 생일 파티를 위해 선물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자,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가장 기본 핵심 어수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먼저 국수 뽑듯이 뽑으라 그랬죠. 에이미는 말했다. 쉽죠? 우리 말은 주어가 앞에 있고 동사는 맨 끝에 있기 때문에요. 에이미는 말했다. 그러면 에이미 뭐예요? 어디 가서? told. 따라하세요. 에이미 told. 그러면 50%는 해결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내가 뭐 하기를 선물을 뭐 가져오기를 말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형식 패턴이 숨어 있는 다다.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냥 Amy told me 그래 봅시다. 그러면 Amy는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죠. 근데 me에서 끝인 게 아니죠. me에서 끝인 게 아니잖아. to를 쓰고 동사 원형을 또 썼네. 뭐라고요? Amy told me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한 게 끝낸 게 아니라 to를 쓰고 동사 원형을 또 썼네. 새로운 주술 관계가 잡히는구나. 주어 서술로. 에이미는 나에게 말했다. 나에게 말했는데 내가 가져오라고 말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Amy told me to bring. 다시 Amy told me to bring. 에이미는 말했다. 내가 가져오라고. 됐죠? 뭘 가져와? 뭘 가져오는지 있겠네. A birthday present. present. birthday 뒤에 썼네요. A present. 선물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됐죠? for 앞에서 살짝 끊어주고 뭐를 위해? For her birthday party. 그녀의 생일 파티를 위해 선물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가져오기를 말했다.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제가 살을 좀 붙였어요. 이런 말이 수업할 때는 뭐 생일 파티를 위해 이런 말이 수업 시간에는 없었는데 복습 강의에는 그래서 조금 이제 문장을 늘어뜨려 보려는 욕심으로 제가 좀 더 썼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 듣고 이해하셨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라 그러죠. me에서 끝났으면은 그냥 나에게 말한 건데 to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순간 내가 bring 하라고 말했다. 새로운 주어 서술어 관계가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오형식 패턴이 되더라. 이해하셨죠? 다음 문장도 볼게요. 자, 다음 볼게요. 우리는
그들이 조용해지라고 부탁했다. 이 문장이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 힌트 드려야겠네요. 여기를 보면은 조용해지다, 뭐 조용해지라, 조용하다라는 개념이 있죠. 영어에서 조용해지다, 조용하다 어떻게 쓰죠? 그렇죠. 영어에는 조용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 눈치채셨습니까? 비동사의 도움, 비가 있잖아요. quiet은 조용한인데 조용하다, 조용해지다가 되려면 be quiet. 따라서 be quiet. 비동사를 앞에 쓰면은 조용하다. happy가 행복한이죠. 행복하다 어떻게 한다고? be happy.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be quiet 그러면 조용하다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해보세요. 자, 어느 정도 순서가 완벽하긴 아니더라도 순서를 좀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자,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 중요합니까?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하더라. 결론이 되는 말. 주어 동사. 그걸 먼저 탁 터뜨려야 되겠죠. 우리는 부탁했다. 우리는 뭐 요청했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디 갔어? We 그렇죠? We requested. 한번 따라해보세요. We requested. 그렇죠? request가 요청하다니까, 부탁하다니까. 우리는 요청했다. We requested. 자, 근데 보니까 그들이 조용하기를, 그들이 조용해지라고, 그들이 조용해라고 부탁했다. 새로운 주술 관계가 보이는구나. 오형식 패턴 느낌이야. 됐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We requested. 우리는 요청했다. 누구한테 요청했어요? 그들이 조용한 거니까 그들에게 요청한 거죠. Them. 뭐 하라고? To be quiet. Be quiet은 한 단어로 조용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them to be quiet. 이렇게 끝나면은 그들에게 요청했다. 이러고 끝나는 건데 to를 쓰고 동사 개념을 쓰면은 그들이 조용하라고 요청했다. 이 부분에서 새로운 주어 서술어 관계가 만들어지는구나. 됐죠? 이해하셨어요? 믿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바로 볼게요. 이번엔 제프는 그의 학생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해보셨습니까? 오케이. 자, 요건 있잖아요. 요 단어, not이라는 요 단어를 어떻게 쓸까? 그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문장 쓴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똑같습니다. 누구는 뭐뭐 했다. 누구는 뭐뭐 하더라. 핵심이 되는 주어 소수로 그러면 보통 주어 동사를 뺐으니까 주어 동사 개념을 먼저 뱉어라. 제프는 설득했다. 맞죠? 제프는 설득했다. Jeff persuaded. 이런 단어 어렵습니까? 지금 외우면 되죠. persuade 한번 따라해보세요. persuade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ed 모양으로 있는 걸 봐서는 과거형이죠. Jeff persuaded. 자, 누구를 설득했어요? 학생을 설득했겠죠. 근데 학생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새로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관계가 딱 보인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Jeff persuaded his students.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여기 일단 나선 얘기 안 할게요. To give up이 포기하다죠. 그러니까 to를 쓰고 동사를 쓰면은 학생들이 포기하라고 설득했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렇죠. 눈치 빠르시는 분들 not을 딱 썼죠. 따라하세요. to 앞에 not 간단합니다. to 앞에 not to 앞에 not을 적으면은 포기하라고 설득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이걸 문법책에서는 부정사의 부정은 to 앞에 not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라고 설득하면 not 없이 쓰고 뭐 하지 말라고 설득하면 not을 쓰면 돼요. 오케이? 아까 지웠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I want you 그러면 다시 합니다. I want you 그러면 난 널 원해 이 말인데 네가 수영하기를 원해 그러면 I want you to swim이죠. 근데 이상해. 내가 너 수영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이상해. 싫어. 살 통통하게 찐 게 좋아. 막 운동하면 안 돼. 수영하지 말기를 원한다. 수영하지 말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 not을 쓰면 되겠죠. to 앞에 not만 쓰면은 뒤에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not이 없으면 하는 거, not이 있으면 하지 않는 거.
간단하죠? 오케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제프는 설득했다. 그의 학생들이 포기하지 말 것을 설득했다. 됐죠? 쉽죠? 자, 벌써 이제 리뷰 테스트 C가 되겠습니다. B까지 조금 까다로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오형식이 뭐 제가 많이 쉽다 자신감 가집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이제 초보분들에게는 오형식 개념이 완전히 자기 있게 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조금 힘든 파트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좀 이해가 덜 되셨다면 진짜 본 강의를 한 번 더 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보고 나셔가지고 앞서 B 테스트까지 있는 제가 다루었던 예문들도 꼭 한번 다시 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자기 있게 될 겁니다. 자, C는 조금 유형이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제가 영작 파트를 C로 했는데 아마 스텝 1 최초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해석 문제로 이 파트는 교체했습니다. 초보분들에게는 이 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까다롭죠. 매우 까다로운 파트이기 때문에 영작하라 그러면 안돼 울고 싶어 이런 분 계실까봐 조금 이제 쉬어가자는 취지에서 해석 문제로 그러니까 영어를 보고 우리말로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의미를 담아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좀 부담이 덜겠죠?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Jason taught his brother to speak French. 어떻게 합니까? 해석이니까 시간 많이 들을 수 없어요. 바로 그냥 나와야 돼? 뭐죠? 영어는 가장 중요한 정보. 누구는 뭐뭐 하더라. 누구는 뭐뭐 하더라 라는 주어 동사를 먼저 뱉죠. 그렇죠. 제이슨은 가르쳤다. 누구를 가르쳤다. 당연히 나오겠죠. 누구를 가르쳤어요? his brother. 그의 동생을 가르쳤다. 이러고 나면 끝나는데 어이구 무시라. 동생 다음에 to가 나오고 동사 원형 뭡니까? 소위 말하는 오형식 패턴. 여기가 새로운 주어 서술어 관계, 새로운 주술 관계가 잡히는 곳이다 이거죠. 그의 brother를 가르쳤다 해서 끝난 게 아니죠. 그의 brother이 뭐하는 것을 프랑스어를 말하는 것을 프랑스어를 말하도록 가르쳐줬다. 됐죠? 오케이. 제이슨은 그의 남동생이 불어를 말하는 것을 가르쳤다. 됐죠? 오케이. 두 번째. I urged all of my friends to go to COEX. 어떻게 하죠? 코엑스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실은 20살 때부터 서울에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제가 코엑스란 데를 제대로 이제 처음으로 가본 때는 제가 실은 학원 강사 생활 하면서요. 제가 학원 강사 생활을 강남구 대치동 아시죠? 거기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서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코엑스라는 데가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한번 가봤어요. 삼성역 다 갔는데 오! 이랬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목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높은 빌딩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굳이 이렇게 뭐 무시하시는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대구 촌놈 아닙니까? 대구에는 그런 빌딩이 요즘은 그래도 조금 높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코엑스만한 빌딩은 아마 없죠? 있나요? 대구 시민 여러분? 있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코엑스 건물 보고 너무 기가 차가지고 도로가 엄청 또 넓고 놀랬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여하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문장의 핵심은 요 단어겠네. urge. 따라해보세요. urge. 여러분들 urge가 뭔 뜻이에요? 촉구하다, 재촉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촉구했다, 보챘다, 재촉했다 이런 말이죠. 누구를? All of my friends. 내 친구들을 뭐 이런 말이겠죠. 내 친구들을 재촉했다 뭐 이런 말이야. 말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거 무시라. to 쓰고 동사 원형 썼네. 뭡니까? 새로운 주어 서술어 관계, 주술 관계가 있음을 파악해야겠죠? 내 친구들을 설득한 거에서 끝난 게 아니야. 내 친구들이 to go to COEX. 코엑스에 가자고 설득했다. 친구들아, 코엑스 놀러 가자 라고 설득했다. 재촉했다. 보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뭐 해석은 안 띄워도 될 것 같은데 나는 나의 모든 친구들이 코엑스에 가자고 재촉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케이. 다음 보겠습니다. We ordered Jane to clean her room. 오히려 쉽네요. 어떻게 하죠? 제가 하는 순서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막 해석을 최대한 직독시켜줘. 앞에서부터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연습을 하셔야
독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리스닝 있죠. 듣기, 그리고 스피킹 있죠. 말하기. 앞에서부터 뒤로 흘러가는 센스, 감각을 빨리 내것화하고 제가 하는 것처럼 따라오지 못하시면요. 나중에 우리가 진짜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말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쓰는 게 안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제가 하는 대로 앞에서부터 뒤로 잘 흘러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ordered. 명령하다니까 명령했다죠. 누구한테 명령했겠냐? 당연히 있겠네. 제인한테 명령했어. 됐죠?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더니 우와 to 나오고 동사원형 나왔네. 문술관계, 주술관계. 이제 안 써도 되겠죠? 우리는 명령했다. 제인을 명령했다. 제인에게 명령한 건데 그게 아니죠. 제인이 뭐 하라고 명령했어? To clean her room. 그녀의 방을 청소하라고 명령했다. 됐죠? 이거 쉽네요. 마지막입니다. He permitted his sister to go to the concert. 그랬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Permit이 뭐야? Permit. 허락하다라는 뜻이죠. 허락하다. 자, 그는 허락했다. 당연히 누구를 허락한지가 나오겠죠? 그의 sister, 뭐 여동생을 허락했다. 이러고 끝난 줄 알았더니 뭡니까? to를 쓰고 동사원형. 잘 못하게요. 영어의 핵심은 단어가 던져지는 순서라 그랬죠. 그냥 주어, 동사, 목적으로 끝내는 수도 있는데, 물론 이건 좀 불완전하지만 아무튼 끝낼 수도 있는데 끝내지 않고 to를 쓰고 동사원형을 쓰다. to 쓰고 동사원형, to 쓰고 동사원형을 쓰면은 새로운 먼 관계, 주술 관계가 잡힌다. 그는 허락했다. 그의 sister, 뭐 여동생이라고 그럴게요. 여동생이 뭐 하라고, 뭐 하기를 to go to the concert. 그 콘서트에 가라고 허락했다. 여동생에게 콘서트 가라. 내가 허락하마 오빠로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영어의 가장 핵심 어수는 주어 다음에 동사를 뱉는 거죠. 근데 동사 중에는 을을 내지는 뭐뭐에게 목적어라 그래요. 을에 해당하는 말, 이렇게 sister, Jane 이런 말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요까지 쓰면 이제 뭡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죠.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써주고 문장을 끝낸 게 아니라 뭔 단어가 보여? to 보이고 동사원형. to 보이고 동사원형이 보이면은 새로운 주술관계. 제인이 청소하라고, 그의 여동생이 가라고, 이런 해석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오버를 했네요. 시간 안에 강의를 좀 맞추려다 보니까 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예문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조금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하지만 본 강의에서 다뤘던 예문들이랑 복습 강의에서 다뤘던 예문들이 꽤 됩니다. 그 예문들이 완전히 내게 된다면 5형식 패턴 기본은 완전히 여러분들 것이 됐다고 확실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더 힘차고 건강하고 알찬 모습으로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감사합니다.